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 올림포스 파동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시장의 방향성이 좀 대응하시기가 좀 까다롭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단연 연속적인 하락이 또 나왔었던 구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시장의 방향성도 사실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만한 작은 봉들로 이루어진 양봉 그리고 연속적인 하락에서 아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특히 이제 미국 시장과 좀 디커플링으로 나갔던 진행들이 아마 대다수 우리 투자자분들 종목에 힘을 좀 빼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좀 연출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올림포스 파동의 전체적인 부분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실제 전략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을 해볼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종목들 제시하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는 시간까지 갈 테니까, 자, 지금 바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올림포스 강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제가 상한가를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한가를 전체적으로 반을 나누고 상한가에 대한 분리를 일단 4등분까지는 하자 해서 이렇게 하단선을 발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중앙을 허리, 또 상단선을 머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아주 간단하게 진행했습니다. 발바닥, 허리, 머리. 자, 그리고 머리와 허리 사이에 우리가 선 하나를 더 긋고, 그리고 발바닥과 허리 사이에 선 하나 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더 그어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한가를 4등분을 만들었습니다. 4등분을 만들고 이 절반에 붙어 있는 자리를 우리가 허리하고 발 사이에 무릎, 그리고 허리하고 머리 사이를 어깨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요 캔들 하나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전체적인 이 종목 추세의 지지와 저항이었습니다. 지지와 저항.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이 종목의 주가가 놓여져 있는 위치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매수 또는 매도, 아니면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대응의 기준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주가의 미래 경로까지 파악을 하자라고 큰 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거래하면서 보셨던 종목이에요. 일단 대성창투라는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여기서부터 진행을 했었죠. 자, 다시 한번 적용해서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캔들을 전체적으로 상한가를 찾고 하나의 캔들로 보고요. 여기에 상한가 캔들이 하나 있죠. 그리고 앞에 진행했던 캔들, 상한가 캔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상한가 캔들과 앞에 상한가 캔들을 체크를 하고 하나로 보고 반을 나누고 다시 한번 반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머리, 어깨, 허리, 무릎, 발까지 딱 나눠 놓고 봤을 때 종목이 진행하는 방향, 어디를 깨지 않으면, 허리를 깨지 않으면 현재 움직이는 이 캔들의 현재 대성창도 주가에 힘이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추가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요? 만약에 고점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추가적인 대응이 허리를 깨지 않는다면 허리를 지지받고 돌아 나오는 자리나 어깨선을 넘어가는 자리에서 추가 대응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대략 여기에서 거래를 하셨다면 이 정도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종목들이 탄력받고 돌아 나갈 때 매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올림포스 파동의 가장 기본적인 이 상한가 파동을 물론 구조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 상한가를 찾고요. 첫 번째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대다수 이슈가 강하거나 아니면 그 크기가 좀 세게 급격하게 올라가던 종목들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따라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상따라고 하는 어떤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들이 연속적으로 오르는 흐름만 봤지 빠지는 흐름에 대해서는 많이들 캐치를 못 하신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올림포스 파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종목을 우리가 요리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거래함에 있어서 내가 이 종목을 사서 크게 먹겠다라는 기법이 대다수 나와 있는 시장의 기법들입니다. 하지만 이 올림포스 파동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방어적인 성향을 가져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적인 대응 영역, 이런 구간에서의 매수를 통해서 실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수익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대개 보통 제가 이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상한가를 어떻게 요리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만 많이 맞춰져 있으신데,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상한가를 뭐 예상치 못하게 또는 뇌동매매 또는 추격매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점에서 매수를 한 이후에 소위 손실이 나고 있는 구간, 어느 정도의 지지선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평선이나 그리고 일반 보조지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로 좀 충족되지 않고 정확하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선을 잡아주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우리 투자자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기법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추후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내용은 캔들 하나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추세를 하나로 묶어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다른 종목도 보면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들 중에 좀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종목들도 있겠네요. 같이 한번 보죠. 자, 현재 주가가 여기입니다. 만약에 현재 주가가 여기인데, 만약에 이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매수가 대비 대략적으로 한 25%, 6% 빠진 자리죠. 자, 이런 자리에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된 상한가가 앞에 눈에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죠? 시작된 상한가,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흐름이 강하게 시작된 상한가의 흐름이 보이고 연속적으로 올라갔던 패턴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상한가를 기준으로 한번 놓고 보면 종가부터 종가까지, 그리고 허리, 다시 그리고 절반. 자, 기준점이 되는 이 앞에 상한가, 날짜로 보면 4월 14일입니다. 4월 14일의 상한가가 버텨주고 있는 자리고, 이후에 높게 상한가로 시작을 했지만 눌러버리고 윗부분을 좀 흔들고 가는 부분이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흔들고 가는 부분을 조금 배제하더라도 기준이 되어주는 이 상한가의 캔들의 분할도를 봤을 때도 현재 주가는 여기입니다. 4월 14일에 상한가의 어깨선이죠. 어깨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고점에서 하락폭을 많이 키우긴 했지만 크게 이탈하지 않고 좀 버티고 있는 자리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머리를 다시 뚫고 돌아나가는 강한 돌파의 캔들이 나올 것인지,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돌아나가는 돌파의 캔들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하단에 있는 허리선을 깨고 내려갈 것인지, 당장의 진행에서는 조금 더 보유하고 관찰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고점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 현재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가져간다면 분명히 어깨선, 허리선을 기준으로 유지를 해주는 자리를 보고 매수 타이밍을 한번 가져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래서 방어적인 방법과 공격적인 방법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올림포스 파동입니다. 또 종목 하나 볼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종목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현재 주가가 여기입니다. 현재 주가가 여기고 앞에 보이는 상한가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네요.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현재 이 종목의 강한 흐름을 만들어냈던 첫 번째 상한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자로잰 듯한 어떤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4등분 하고 나서 보니까, 자, 이 흐름,
앞에 나왔던 첫 번째 상한가를 뛰어넘고 심지어는 여기는 어깨선도 건드리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어깨선을 건드리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이 여기서 한 차례 나왔죠. 자, 이런 흐름이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리 이 종목에 대한 기준을 갖고 계셨으면 머리선을 지지받고 아니면 어깨선까지 지지받는 자리에서 대략 한 7% 정도 하락 이후에 종목이 다시 위로 튀어나가죠. 자, 이 흐름을 만약에 지나치고 거래를 했다면 두 번째 상한가 여기죠. 여기 들어왔던 흐름 보이시고 여기에서도 캔들을 하나 더 그려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캔들의 위치는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기준이 되는 캔들은 첫 번째 상한가, 그 두 번째 들어왔던 이 상한가 흐름에서 절반을 나누고 또 절반을 나눴을 때 현재 주가가 두 번째 기준이 되는 이 캔들의 위치에서는 다소 허리선을 깨고 내려왔죠. 자, 고점 대비 조정폭이 대략적으로 하락 포인트까지 한 20% 정도. 그렇다면 현재 이 구간에 놓여 있는 이 종목의 위치는 이 캔들이 기준이 아니고 여기 캔들이 기준이 아니고 여기 캔들이 기준이 되겠죠. 지지와 저항, 여러분들 보시면 종목을 사서 매수를 하고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받쳐주는 자리를 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올라가서 상승하고 부딪히는 자리를 우리는 저항이라고 하는데, 지지와 저항은 어찌 보면 한 선에 일치하는 부분을 가져갈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케이스죠. 자, 그렇다면 현재 주가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은 앞에 움직임이 가까이 나왔던 이 캔들의 기준에서는 바닥선을 지지받고 있지만 중심이 되는 첫 번째 상한가 캔들에서는 머리를 아직 깨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현재 전체적인 자리에서 중심이 되는 캔들의 머리를 깨지 않고 허리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을 다시 한번 도모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간단한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종목을 거래하는데 상한가만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죠. 자, 그리고 작은 종목이야 상한가가 잘 나오지만 그러면 조금 덩치가 있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지지와 저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주가의 위치, 현재 위치도 파악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목들, 큰 종목들, 일단 삼성전자 있겠죠?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여러분 시장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게 8만 원을 깼다였습니다. 8만 원. 자, 8만 원을 깨고 내려간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리포터도 나왔고요.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주로 질문을 받는 것도 삼성전자 8만 원 깨졌는데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물론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리포터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업황 그리고 진행 상황, 현재 삼성전자의 큰 추세만 보더라도 우하향으로 또는 좀 버티고 횡보하는 구간이다라고 딱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삼성전자든지 이렇게 큰 종목들은 사실 상한가를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대략적으로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전후에 거래량을 동반하고 기존의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 기존의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을 찾자. 그렇다면 오늘 현재 주가에서 오늘 현재 날짜가 5월 21일입니다. 오늘 현재 주가 여기죠. 여기 구간에서 가장 가까운 과거에 움직였던 자리를 보니까 이 자리가 보이네요. 이 자리가 보입니다. 캔들을 2개 또는 3개 또는 그 이상 추세적인 부분을 하나의 캔들로 보는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세적인 캔들을 하나로 보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보신다면 이후에 캔들 2개, 3개 정도는 수월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앞에 보다는 뒤쪽 과거에 대략적으로 12월달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이 흐름을
캔들 하나로 묶어 보겠습니다. 캔들 하나로 묶어서,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종목이 움직이고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려요.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리는데 제가 그리는 이 캔들은 몸통까지만 화면에 보이시면 여기 고점 구간에서도 몸통까지만, 그리고 저점 구간에서는 바닥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윗꼬리까지의 변동성을 갖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종목을 거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랫꼬리든 윗꼬리든 이 꼬리가 달리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동성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수치보다는 변동성에 의한 물량이 들어오고 나가고 했던 이 부분을 좀 배제하고 보자.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 캔들을 그리는 이 구간 안에서도 끝까지 아니면 최하단에서 최상단까지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움직였던 패턴을 보기 위함이지 정확하게 자리를 찍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중앙에 선을 하나 긋고요. 반을 나누고 또 반을 나눠 볼게요. 이렇게 4등분을 하고 보니까 자, 현재 주가가 가장 눈에 드러나는 부분이 저와 함께 똑같이 눈에 들어오셔야 되죠. 허리를 지켜줬던 흐름이 최근 4월 달까지 삼성전자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락장에서 삼성전자 또한 허리선에 대한 이탈이 나왔대요. 자, 허리선을 조금 더 강조해서 그려볼게요. 여기가 바로 최근 삼성전자의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허리선이죠. 자, 허리를 강하게 깨고 내려오면서 무릎선까지는 내려가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전전일 같은 경우에도 장의 흐름이 조금 회복될 때 주가의 흐름을 우상향으로 좀 바꿔놓을지 돌려놓을지 어쨌든 허리선에 대한 저항에 바짝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야 되는 곳이 바로 허리입니다. 허리.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허리를 이탈하고 다시 허리선이라는 이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자리. 그렇다면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허리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를 했을 때 허리선으로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무릎선으로 하락을 하거나 여기 주가를 밑으로 더 깨고 내려오는 상황이 나온다면 지금 매수 포인트는 조금 성급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를 볼 때도 정확하게 올림포스 파동을 활용하면 현재 주가가 움직이는 경로 또는 지지와 저항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같이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면 현대차도 많이 물어보시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를 한번 볼게요. 현대차의 오늘의 주가입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흐름이 강하게 나왔던 자리가 이 자리네요. 자, 이 자리를 꼬리를 빼고 하나의 캔들로 묶어 놓고요. 마찬가지로 반을 나누고 또 절반.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삼성전자의 차트에서 허리선을 굉장히 강하게 유지를 해줬던 구간이 있죠. 현대차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납니까? 박스권 진행을 상당히 여기서 보여줬네요. 박스권 진행. 허리에서 지지받고 어깨에서 부딪히고 허리에서 지지받고 어깨에서 부딪히고 또 허리에서 지지받고 어깨에서 부딪히다가 최근에 허리를 깨고 무릎에서 지지를 받고 허리선의 저항을 받고 또다시 무릎에서 지지를 받고 허리선의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장 초반에 움직였을 때 많은 뉴스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가서 오늘 장 초반 잘 버티다가 후반에 좀 무너지는 흐름이었습니다만 어쨌든 대형주의 흐름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그 짧은 흐름에 보여줬던 삼성전자의 어떤 매수세만 따라갔더라면 글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시기상조의 매수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실 때
현대차 어떻게 할까요? 최근 쌍바닥을 잡았던 내용, 그리고 대부분 이 캔들의 분할 차트를 빼버리고 나면 이평선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조금만 당겨보면 이평선을 가지고 만약에 고점에서 매수를 한 이후에 추가적인 대응 또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지지와 저항, 추세 이런 것들을 그릴 때 어떤 오류가 나오느냐, 이평선을 따져가다 보면은 보통 우리가 21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21선이 깨지거나 이탈이 나올 때마다 만약에 매수를 해서 추가적인 어떤 주가의 상승, 반등을 활용해서 빠져나온다는 전략을 썼을 때 결국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21선 하단에 추가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은커녕 주가가 계속 낮아질 때마다 추가 매수해서 비중만 커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죠. 의미 없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종목당 비중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종목을 내가 들고 가는 입장에서 기회비용을 훨씬 더 많이 투자하셔야 되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현대차가 지금 겪고 있는,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즉 반도체 공급이 어려워서 지금 차량이 출고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도 좀 타격이 있다. 이걸 아울러 비춰 전기차라든지 이후에 부품주 배터리까지도 지금 전체적인 성장주의 흐름을 꺾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이 캔들의 진행에서 이평선을 빼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올림포스 파동만 적용했을 때는 21선을 따라가면서 추가 매수를 했던 내용도 없어지고요. 차라리 허리선에 대한 강한 임팩트만 가지고 간다면 박스권에서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대응도 이 구간에서는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흐름이 깨진 자리에서도 허리선 이탈 이후에 무릎선 지지, 단기 대응도 가능했고요. 그리고 현재 현대차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어떤 고민거리에서도 추가적으로 허리선을 다시 한번 살려놓는 흐름에 대한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조금은 더 편안하게 종목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캔들 하나일 때와 또 두 개일 때, 우리가 보통 캔들 하나일 때의 신뢰도보다는 두 개, 세 개 또는 짧던 길던 추세를 만들었을 때 전체적인 캔들에서 보여주는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물론 많은 종목들이 있고 또 적용해야 될 대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대형주의 흐름에서도 올림포스 파동은 이렇게 기준점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조금 더 종목들을 보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캔들 하나에서 나가는 흐름, 그리고 지금은 여러 캔들을 묶었을 때의 흐름,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동방 같은 경우에는 캔들 2개, 3개를 엮었을 때의 흐름이죠. 캔들 2개, 3개를 엮었을 때의 흐름. 그렇다면 여기에 흐름을 한번 우리가 따져본다면 캔들 3개를 하나로 보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승했던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캔들로 보자입니다. 상승 파동이 나왔던 추세를 간단하게 하나의 캔들로 묶어서 보자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올림포스 파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진행했을 때 매수 포인트와 깨지지 않았던 어깨선의 진행, 그리고 추가적으로 돌파, 상승. 자, 가장 기본적인 파동의 원리는 M파동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M파동. 파동 중에 M파동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M파동은 한번 시세가 나온 이후에 응축했던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 올리기 때문에 되게 상한가 이후에 M파동은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실전에서 차트에 적용을 할 때 단편적으로 작은 종목들 뿐만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추세가 일어나는 종목이든 아니면 여러 캔들을 묶어서 보든, 중요한 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최근의 과거를 따져봤을 때 시세가 일어났던 자리,
거래량과 장대 양봉을 동반해서 들고 일어나서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했던 자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 종목이나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셀트리온 한번 보면 주가가 일단 많이 빠졌던 흐름은 오늘 현재 상황에서도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뭐 공매도 이후에 계속 공매도 세력에 노출이 되었다. 뭐 저점 매수가 들어간다. 어찌됐든 셀트리온을 지금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금 피곤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주가를 보니까 앞에서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다가 급격하게 거래량을 동반하는 캔들이 여기서 나타났네요. 셀트리온도 덩치가 크니까 이렇게 꼬리를 뺀 고점의 몸통까지, 양봉의 몸통까지 하나로 였고요. 하나, 둘, 중간,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자, 셀트리온도 여러분 보셨다시피 주가의 흐름이 급격하게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지를 받는 자리, 어깨, 허리, 자, 그리고 반등했을 때 어깨에서의 저항, 그리고 허리를 이탈하고 나서 무릎에서의 지지, 다시 반등했을 때 허리에서의 저항, 그리고 결국은 무릎을 지금 깨고 발바닥까지는 아니지만 허리를 지금 이탈한 상황입니다. 즉, 현재 주가가 가져가는 흐름에서 셀트리온은 힘이 좀 많이 빠져 있다. 왜? 허리선이 깨져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바닥에서부터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무릎까지의 진행을 돌파를 하고요. 무릎까지의 진행을 돌파를 하고 이런 흐름이 허리까지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셀트리온에 대한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주어지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박스권에서의 진행도 보시는 것처럼 꽤 변동폭이 있습니다. 뭐 작은 종목들은 5%, 큰 종목들은 뭐 10% 이상, 그 이상도 나오지만 현재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이 무릎부터 허리까지의 박스권의 등고 높이는 한 14에서 15%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무릎 이후에 돌파, 그리고 안착 이후에 다시 한번 시그널이 나온다면 허리선까지, 즉 지지에서부터 저항까지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을 하고 우리가 추후 조금 관점을 매수의 관점으로 요 박스권의 진행을 기대를 해볼 만하다. 즉 지지와 저항을 파악하고요. 지지와 저항을 파악하고 두 번째, 현재 주가의 위치가 허리인지 무릎인지 어깨인지 머리인지 바닥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이후에 주가의 변동성을 유추해서 돌파가 나오면 어디까지,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 어디까지, 추가적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며 관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포인트를 한 번 더 잡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대입해서 쭉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구산업이라든지 원자재 관련해서 이구산업이라든지 자, 말씀드렸죠. 한 일주일 정도가 조금 더 지난 시점이지만 이 이구산업에 대한 캔들 그리고 추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움직였던 오늘 현재가 주가 그리고 이것을 가장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최근에 상한가가 나왔던 자리. 자, 다시 복습이죠. 한 개의 캔들 기준 잡고 자, 나눠 보겠습니다. 절반 그리고 또 절반 또 절반. 자, 현재 이구산업의 주가가 앞에 기준이 되는 캔들에 어디를 깨지 않았습니까? 어깨를 깨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깨에서 지지를 받고 돌파가 나와서 다시 한번 머리 쪽으로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 준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손실 중이시라고 한다면 여기서 주가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머리선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진행해서 내가 이 종목을 더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서겠죠. 자, 우선적으로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올림포스 파동은 첫 번째, 내가 보유한 종목 또는 내가 거래할 종목, 앞으로 내가 관심이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 주가의 지지와 저항을
알아낼 수 있다. 알아낼 수 있다. 두 번째, 현재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선상에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두 번째, 하나일 때 캔들보다는 두 개, 세 개일 때 신뢰도가 좋으니 전체적으로 하나의 강한 캔들에 대한 관점도 좋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한가에 준하는 흐름이 나오는 종목보다 뭐 중대형주를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종목들도 충분히 넣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 상한가를 간 적이 없어요. 포스코는 상한가를 간 적이 없습니다. 쭉 하고 주가를 한번 땡겨 보니까 자, 전체적인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고 최근에 어때요? 내용은 철강값의 조정으로 통해서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포스코를 여기에서 거래를 했어요. 정말 운이 나쁘게도 위치상 상당히 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을 볼게요. 오늘 주가 여기 자 어느 정도 횡보세를 하고 가다가 주가가 거래량을 붙이고 연속적으로 상승의 기운이 나왔던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시세의 연속성이 있는 패턴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시세의 연속성이 있는 연속적인 양봉 캔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갔던 추세 그렇다면 앞에서 여러분들 딱 보이시는 자리가 이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횡보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던 자리 자 여기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고점까지 몸통을 기준으로 이게 하나의 캔들입니다. 이게 하나의 캔들이고 여기서부터 조금 벗어났지만 자 절반 현재 포스코가 진행해왔던 흐름에서 움직임이 강하게 들어왔던 시세가 들어왔던 쪽에 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게 단타성일 수도 있고 저 밑에서 거래했던 물량들이 지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다만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준선은 잡고 가자. 자, 첫 번째 허리는 이탈이 살짝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허리 이탈 이후에 뭐 뉴스를 보더라도 지금 철강 가격이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조정을 하고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무릎선을 일단 지지 받쳐주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무릎선에 대한 지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세가 조금 붙어준다면 첫 번째로 이탈이 나왔던 허리선에 대한 회복 그리고 아니면 어깨선 돌파 또는 안착하고 처음에 현대차에서 보여드렸던 흐름 삼성전자에서 보여드렸던 허리선을 지켰던 흐름이 있죠. 삼성전자에서 보여드렸던 허리선을 지키는 흐름 이런 흐름들이 실제 유지가 된다면 이런 흐름들이 실제 유지가 된다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힘을 좀 받을 수 있다. 여기가 허리선이었죠. 허리선에서 계속 공방이 좀 펼쳐져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팔려고 하는 세력과 그리고 살려고 하는 세력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힘겨루기를 했을 때 비등비등하게 갔을 때 주가는 횡보하게 됩니다. 물론 거래량이 없을 때도 횡보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삼성전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박스권에서 횡보를 했다면 분명히 이 안에서 공방전이 있었을 것이고 반등 이후에 단기적인 추세가 또 꺾이고 있는 모습 뭐 최근에 기술주들의 미 증시에서 기술주들의 하락도 큰 목을 하겠지만 차트상의 위치를 보더라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과 또 펀더멘털적인 어떤 모멘텀까지 좀 섞어서 생각을 해주신다면 현재 주가가 위치를 어디에 어떻게 해 있고 지금 차트상에서는 살 자리인지 내가 추가 매수를 할 자리인지 아니면 팔고 도망을 나와야 될 자리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다. 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뭐 그냥 저희 차트에 있는 거 아무거나 그냥 한번 툭툭 한번 끼워 넣어서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메가MD라는 종목이 있네요. 메가MD.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서 상한가가 한번 들어갔죠. 자, 현재 주가 여기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여러분들 한번 이제 집에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첫 번째는 상한가에 대한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캔들 하나를 먼저 찾으시고 자, 전일 종가 대비 갭을 띄우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가와 상한가의 흐름을 하나로 묶자. 몸통까지만 보고 음봉은 보지 않습니다. 몸통까지만 보고 흐름을 가져가 보면
현재 메가 MD가 진행하고 있는 주가의 위치가 지지선이 어디예요? 허리선이죠. 자, 지지선이 지금 허리선입니다. 허리선. 그리고 뭐 후에 허리선을 딛고 올라갈지 아니면 허리선이 지지를 못하고 내려갈지는 조금 더 관망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주가의 위치는 허리선이다. 그러면 이 허리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물론 뭐 메가MD라는 종목이 뭐 재료를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어찌됐던 뭐 코로나 관련해서 본다면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여기 구간이든 여기 구간이든 매수를 하고 있다면 최소한 지금 자리에서 무턱대고 섣부른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종목에 대한 강한 매수세를 넣다거나 이런 투자 전략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올림포스 파동은요. 올림포스 파동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그 공격성,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이 포인트에서 종목을 사면 올라갑니다. 이 포인트에서 종목을 사면 올라갑니다. 뭐 이런 포인트 공략하는 관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매매를 하다가 맞닥뜨릴 수 있는 리스크, 첫 번째는 이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혹시나 내가 시장의 방향성에 모호하여 움직이는 종목들을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고점에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는 구간. 근데 앞에 보니까 이런 강한 캔들이 강하게 벽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있더란 거죠. 그러면 그 캔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대응의 영역 그리고 현재 주가 위치 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만을 보더라도 데이터상으로 현재 주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예를 들면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보조지표보다는 충분히 더 확률 높은 충분히 더 실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뭐 조금 더 가면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도대체 그러면 이 올림포스 파동은 상따를 하라는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든 주가의 방향성을 보고 가라는 거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절대적으로 상따를 해서 수익이 나는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가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M파동의 눌림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 M파동의 정점에서 대응을 해서 되돌림 파동, 즉 M파동의 이 되돌림 파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추가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자라는 게 두 번째 공격적으로 이 올림포스 파동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방어예요. 최근에 시장의 흔들림이 다소 좀 짙어집니다. 뭐 연속적으로 빠졌던 흐름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글로벌 증시와의 방향성을 조금 달리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움직임을 잘 만들어 놓고 아주 그냥 장 막판까지 밀어버리는 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 변동폭도 등락이 심한 뭐 개인적으로 좀 작은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내가 내동 매매를 하지 않고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또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어적인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래서 올림포스 파동 첫 번째 전체적인 그 올림포스 파동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은 올림포스 파동으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아니면 내가 앞으로 거래할 종목 주가의 지지와 저항을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추후에 더 많은 종목들로 대입을 해서 또 더 많이 검증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또 여러분들 차트에 또 관심 있는 종목 아니면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꼭 한번
대입을 해서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건투를 빕니다. 저는 김진욱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